네, 먼저 코스피 정주행 종목입니다. 오늘 전기가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전기가스업 0.68% 상승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바로 코스피 역주행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종이목자 의료정밀 4%대 하락하며 가장 큰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피 소형주들 역시 3.6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이 가장 큰 조정을 받으며 역주행의 첫 업종으로 올랐는데요. 무려 6.09% 내림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전기전자와 정보기기 각각 5%대 하락하며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묘한 흐름 보인 업종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정주행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남영비비안 오늘도 상승폭 가득 채우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우려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나미가 오늘로써 역시 5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정주행 종목으로는 역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죠. 하이트진로홀딩스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유해화학 물질의 영업 및 판매업 허가 소식에 램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정주행하면서 첫 번째 정주행 종목을 차지했습니다. EWK가 급등하면서 다시 7,0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럭슬 역시 29.69% 기록하며 정주행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역주행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코스피 시장에선 나노메딕스가 파란불을 켰는데요. 무려 19.81%의 하락을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아내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실적 쇼크의 한샘이 역주행 종목으로 올랐고요. 남성 또한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이며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리드가 최대 지주 전량 매도 소식에 하락하며 역주행했고요. 지난 금요일 하락세가 가팔랐던 대유 AP 그리고 플리토 역시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역주행 종목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의 정주행 종목으로는 모나미가 선정되는데요. 일본 불매운동 효과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반일 감정 확산에 문구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5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역주행 종목도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을 놓고 투자자들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오늘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세가 힘을 크게 받으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정주행과 역주행 흐름에는 어떤 루머와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고요. 이 업종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오늘 정주행 종목으로는 모나미 그리고 역주행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역주행 종목은 오늘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시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삼성전자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나미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나미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얼마 있지도 않은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결국엔 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서 수혜를 볼 수 있거나 또는 불매운동에 관련된 섹터들로만 좀 한정이 돼서 이렇게 단기 급등세가 나타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아까 우리가 시장이 바닥이다. 그 이슈 이야기할 때 시장이 바닥이다. 현금이 있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먼저 좀 큰 그림부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 대형주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겠냐 아니면 코스닥 중성주를 사는 게 안정적이겠냐. 이제 그 얘기부터 누가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동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쪽이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네. 없습니다. 지금 사실 불안정하죠. 네, 불안정하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왜 그러냐면 시세 자체가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든 뭐 중소형주든지 간에 상당히 등락폭이 클 겁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군에 있는 오시아이 같은 경우도 한 3일간 한 20%는 안 돼도 한 7, 8%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한 3일간 폭락이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경협이라든지 정치 섹터라든지 일부 약간 이제 개별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빠지는 폭이 한 7에서 8% 정도씩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어느 쪽을 산다라기보다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오늘 이거 샀다가 내일 이거 샀다가 하면은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빠졌다고 했죠. 네. 많이 빠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보시라는 겁니다. 기업을 봐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정말로 지금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흔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에 이제 우리 모나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모나미 같은 게 이제 8월 2일 날 아마 일본 가기에서 99.9%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본 쪽에서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한다, 대비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분간 이제 모나미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애국주 네. 불매운동과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걸로 보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지난번에 이제 후성이나 동진세미캠이 급등이 나왔을 때 네. 그것도 지금 고점대에서 빠진 폭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움직인 상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네. 조금 이제 리스크를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와도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또 등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것 같아요. 그 뭐 시장이 뭐 메뚜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메뚜기 시장으로 좀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가 네.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풀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섹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보다는 코스피랑 코스닥이냐 아니죠. 섹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라고 봐요.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려온 이유도 뭐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에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디램 가격이 오늘 좀 살짝 꺾였던 부분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적자 보면서까지 메모리 반도체 팔 이유 없거든요. 공장 가도 멈춘다. 공장 또 그 돌리기 위해서 국산화 이뤄가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면 수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요번 일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도 높고 또 데이터 센터용 디램 수요가 하반기 때 살아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또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중화권의 IT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들 바라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쪽은 꼭 봐야 된다라고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국산화 수혜주들 꼭 어떤 것이 진짜 국산화 관련된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국산화 관련된 진짜 종목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려봐도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좀 알려주세요. 그 종목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이제 에칭가스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칭가스. 그러니까 지금 그 액체 에칭가스 불산이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불산. 액체 에칭가스는 대한민국 업체들이 많이 만드는데 요 가스 에칭은 대한민국이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식각 공정이 에칭이 식각 공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습식 공정으로 하게 되면 액체로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넓어집니다. 미세 공정에 적합하지 않죠. 삼성이 EUV랑 플러스 알파적으로 식각 공정을 미세화시키면서 나노, 7나노, 5나노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건식 식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가스로 물을 들이지 않고요. 가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일본에서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과연 없냐?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로 SK 머티리얼즈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아주 소량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 계기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협업이 좀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SK 머티리얼즈가 최대 수혜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SK 머티리얼즈와 같은 실질이 있는 삼성의 미래 전략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오히려 이제 공정 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SK 머티리얼즈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안인기 대표님도 뭐 섹터나 또는 뭐 아까 이경락 대표처럼 종목들도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노란톡의 친구분들께 11시 전후로 오늘 매수 관심주 혹은 시장 주도주 알려드렸던 것이 모나미, 리드코프,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신성통상 그런 종목들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그런 종목이 오늘 시장 대부분 다 빠질 적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모나미는 상한가를 가고 몇몇 종목들도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내려오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실적도 별로고 수급도 안 좋고 꺾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섹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돈이 몰리는 그 테마의 대장주 혹은 2등, 3등주를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짧게라도 당일 코스든 1박 2일 코스든 먹고 나오는 것이 현재의 계좌를 지켜내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쫓아가서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최근에 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에서 한 번씩 반짝거렸던 종목들이라든가 오늘 애국 관련주 또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IT 쪽 대형주 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직 꺾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종목들 눌림 목대 한 번씩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완전히 꺾이는 차트가 몇 개 있어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남북경협주라든가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그다음 정치인맥주라든가 계속 줄줄줄 흘러내려오는 종목들은 아예 완전 바닥지고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돈이 몰리는 섹터, 그다음에 테마 대장주 위주로 전략 취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일단 시장은 역시나 파이트 리스트 배제 소식의 그런 관련주들, 애국 테마주들이 내일장도 소폭에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겠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 지난번에 뭐 불화수소라든가 포토레지스트라든가 폴리이미드 관련주를 한 번씩 움직였듯이 이런 종목들도 뉴스가 한번 뜰 때마다 반짝거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IT 부품주, IT 대형주 쪽은 여전히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 몫이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 그래서 꺾인 종목들 사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들 눌림목,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세 추종 매매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과 실적, 그다음에 성장성, 그다음에 수급 좋은 종목으로 좀 집중력 갖고 대응하신다면요, 현재의 좀 흘러내리는 시장에서 그래도 계좌가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그 안인기 대표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애국주를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자. 네. 근데 만약에 오늘로 따지면 모나미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살짝 2등주, 3등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위치나 자리에서 접근 가능한 애국주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두 가지죠. 네. 오늘 상한가 간 게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가 먼저 갔어요, 상을. 그다음에 네. 이제 모나미가 오후장에 가고,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 본주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세 종목만 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종목들은 1등, 2등, 3등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쫓아갔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를 친다면 모나미 정도로 단기적 대응.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 정도만 짧게 내일장 정도에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상한가 간 모나미와 네.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우선주를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단기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인 그래서 수익이 잘 납니다. 제가 지금 와우네 이 저기 수익률 지금 와우 스타킹에 제가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좀 센 종목들 짧게 대응하신다면요, 계좌 상승 계속 나오면서 재밌는 계좌 상승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상당히 공격적인데 우리 그 이동근 대표님 좀 반대하실 것 같거든요. 한 반론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네. 대한민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보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좀 안인기 대표님이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상한가 갔는데 또 그게 매매 기법이 있어요. 네. 그 매매 기법을 제가 이따가 밤에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좋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은 어차피 장 빠지는 날이었으니까 뭐 우선주도 가고 하는데 그걸 갖다 또 우리 뭐 그거는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국 테마는 일단 이제 저는 단기적인 능력 있는 분들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요 애국 테마도 조금 쪼개보면은 좀 이상하게 움직여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상품주들이 올라갔는데 소재 섹터들은 빠졌거든요. 본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 소재 섹터들이 올라갈 때 상품주들이 또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내일 아침에 잘 보시기 바라고.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올라갔다 많이 빠졌는데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이제 갤럭시 노트 10 출시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애플 아이폰 아마 11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입지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첫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아마 내일 정도 나오면 내일 오후장 정도부터 해서 매수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과제를 하나 저는 받은 듯한 느낌인데, 그 실질적으로 일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소재나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건 뭐 기정사실화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정사실화되면 아마도 일본은 그런 걸 위주로 제일 먼저 수출 규제를 시작할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사실 일본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 중에서 기술력으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제로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앞으로 정주행 방송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발굴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이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하나 네.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SK 머티리얼즈 네.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앤다운의 다운을 봤는데 오늘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를 그 역주행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마도 그 문제일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오히려 중요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중요 소재를 갖다가 일본에서 수출 금지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공장이 멈출 수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주가는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은 디램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가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재고도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당장의 시황에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 3개월 안에 실제로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악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일단 주가도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냐 실제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D램 공정에 대해서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치명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7월 1일 날 규제한 게 세 가지 품목입니다. 에칭가스하고 그다음에 플루오로폴리이미드하고 그다음에 포토레이스트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네. 그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미세공정 쪽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포토레이스트 이 부분이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이 2분기 잠정 그 실적이 6.5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작하는 쪽이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 성장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포럼을 갖다 일본에서 원래 9월 달에 네. 예정이 되는데 그걸 예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정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 공정에 있어서는 지금 TSMC보다 지금 앞서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분에 대한 기술력을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린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 자체는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정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차피 조정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 공장을 멈출 가능성 은 상당히 적다라고 네,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